아, 그렇죠. 대리 만족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안녕하세요. 빌딩셀러입니다. 저번에 제가 외부 촬영했을 때 노련동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 건물을 어떻게 신축하면 괜찮을지, 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빌딩을 매입했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신축하기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신축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건물을 어떻게 신축하면 괜찮을지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제가 건물 디자인할 때 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축 같은 경우는 신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신축을 철거부터 시작해갖고 부시고 나서 예상 임대 수익 그리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얼마의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한번 이 컨텐츠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노련동 133-29번지고요. 토지 면적은 한 58평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고요. 이 건물이 3면 코너, 그러니까 4m, 4m, 6m 코너면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학동역에서 직선거리로 360m, 노년역에서 600m, 신노년역에서 800m, 언주역에서 600m로 여기가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3개의 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이고요. 여기서 걸어서 도로 따라 가려면은 거리는 좀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박스에 낀 건물 같은 경우는 코어를 어디다 놓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보통 안 하시는데요. 이 건물은 3면 코너다 보니까 코어를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건물 디자인의 형태가 많이 변화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4m, 4m 도로변에 있는 건물은 양방 통행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쪽 6m 도로는 이제 일방 통행 길로 보시면 됩니다. 3번, 2번은 양방향 통행 가능하고 1번은 이쪽 방향으로 일방 통행 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1번, 여기가 메인 길이거든요.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메인 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정도 이 사이트에 있는 건물이 이 건물이고요. 그리고 2번 방향 이 코너에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 사진이고 이 3번 방향은 4m 도로변에 다른 주택들하고 섞여 있을 때 있는 건물 사진이고요. 지금 시선하고 조망은 지금 1번 방향, 2번 방향으로는 괜찮은데 3번 방향 쪽으로는 이제 시선하고 조망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코어를 놨을 때 1번 방향, 2번 방향을 가장 살리면서 코어를 놔둬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코어를 어디 넣을지가 걱정인데 여기도 15m 정부 1조선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은 정부 1조선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고 여기엔 도로가 있다 보니까 여기 조금 정부 1조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을 놓는다든지 엘리베이터 놓을 때 여기가 꺾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다가 코어를 못 놔요. 그래서 정북 방향 기준으로 해갖고 1조 사선을 그어야 되고요. 보시면 지금 왼쪽 하단 서남군으로 코어를 놓을지 2번 서북 방향, 3번 우측 동남 방향, 4번 동북 방향 이 네 군데의 코어를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시선이나 조망이 지금 1번이나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가리기 때문에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로 건물 전면이 가리기 때문에 놓기 힘든 거고 2번 아니면 4번 방향으로 코어를 설치를 하는 게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1번 방향으로 만약에 하단 코어를 놨을 때는 현재 있는 사무실을 이 뒤쪽으로 넣기 때문에 코너에 있는 건물을 못 살리고 코너에 이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단에다 코어를 놓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무실은 시선하고 조망이 없는 쪽으로 놔야 돼서 이 방향으로는 못 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쪽 방향은 솔직히 나쁘진 않아요. 이쪽 방향의 가장 좋은 점은 메인길에서 곧바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로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프로그램, 이 방향이 그렇게 썩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사무실 위치가 그렇게 썩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방향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 방향으로 놨을 때는 지하에 있는 썬큰을 만들기가 좀 애매해져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세 번째 방향은 아까 얘기했지만 코어 방향을 이쪽으로 놓게 되면은 사무실 위치는 그냥 박스에 낀 건물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 방향 또 아닌 것 같고요. 4번 방향. 이 방향이 가장 베이트긴 합니다. 왜냐면은 사무실 전면을 다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코어가 이제 좀 뒤쪽에 있어서 나머지 층들이 계단 올라가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통임들을 맞췄을 때 그리고 또 이쪽으로 주차를 했을 때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가장 베이트인 거는 상단 동북 방향이 가장 베이트인 것 같아서 이쪽으로 건물을 디자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이쪽 코어를 놓는 게 가장 베이트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디자인을 할 때 단일화 형태로 할지 아니면 상부를 강조할지 아니면 다채로운 형태로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만약 단일화 형태를 했을 땐 지하까지 단일화 형태로 주차 세대 지상 5층까지 용적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다 똑같지만 주차하고 연면적이 지하 면적이 좀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는 단일화 형태일 땐 주차 세대, 두 번째도 상부 강조하는 형태일 때도 주차가 세대, 세 번째는 다채로 형태일 땐 주차 4대를 넣어서 가장 용적률이 연면적이 가장
가장 크게 쓰게끔 만든 그런 형태입니다. 첫 번째 형태를 보시면 현재 있는 사이트가 191.89가 한 58평 정도 나오고요. 뒤에 보시면 가각전제라고 있습니다. 가각전제는 도로 교차하는 코너 부근에 시야 확보와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도로 모서리 부분을 완곡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건물의 용적률하고 건폐율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9.89 제곱미터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빠진 면적에서 건물 가능 면적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 60%로 건물이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화장실하고 뭐 로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다 위치해 있고요. 주차는 3대. 이쪽 뭐 정북 방향으로 해서 어차피 여기 정북 방향으로 못 올리기 때문에 1번, 2번, 3번으로 해서 주차가 3대 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5층까지 쭉 올라가고요. 1층 전면을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위쪽이 퍼사이드라고 이쪽이 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은 그러니까 외벽을 조금 더 돈을 들여갖고 뭐 이런 형태라든지 이렇게 좀 비스듬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교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건물에 조금 힘을 줘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물은 신축을 하게 되면 최대한 용적률을 뽑는 게 유리한 것 같아서 이번 건보다는 좀 다른 2번 사안으로 우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지하가 23.6평 그리고 층당 22.6평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럼 연면적 136평이 나옵니다. 건물은 화장실 있고 계단 있고 엘리베이터 있고 건물은 짓기는 편하고 깔끔하게 지을 수 있는데 이쪽은 또 테라스로 만들고 이쪽은 썬큰을 집어넣는 거죠. 그 지하 1층은 평면도는 이렇고요. 그리고 1층은 썬큰 지하에서 공기가 통하게끔 뚫려있다는 거죠. 그쵸, 뚫려 있는 걸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1층 면적도 뭐 22평 정도로 나쁘지 않게 건물을 깔끔하게 지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연면적이 작아서 2층에서 5층까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상부 강조하는 알토2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하하고 뭐 1층은 똑같은데 2층, 3층이 조금 면적이 늘어난 거거든요. 아까랑 같이 차량 진입은 한 대, 2대, 3대 정도 될 수 있고 썬큰도 똑같이 만들고요. 1층은 뭐 지하하고 크기는 비슷하겠지만 2층, 3층이 좀 넓은 대신 1층이 조금 작아지는 거죠. 퍼사이드 1, 2에서 이제 2개로 만든 거고요. 그런 건물로 해서 이쪽이 1층이나 뭐 2층, 3층 해갖고 건물이 좀 다르게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연면적이 141평 정도 나오거든요. 연면적을 조금 더 지하를 깊게 파면 좋을 텐데 이쪽 옆에까지 건물을 팔 수는 있어요. 지하는 한 80%까지 팔 수 있는데 문제는 이쪽을 만약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쓸모없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을 못 파고 지하 같은 경우는 총 28평 정도 맥시멈을 팔 수가 있고요. 1층, 4층은 25평 정도. 그리고 여기다 아까 알트1과 마찬가지로 썬큰을 짓게 되는 거고요.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은 다 똑같고요. 그리고 2층, 3층은 조금 면적을 좀 넓게끔 해서 31.2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4층인데 아까 1층과 마찬가지로 25평 정도. 아까 여기 2층, 3층에 튀어나온 부분은 테라스로 또 쓸 수도 있고요. 아까 알트1보다는 좀 다채로운 형태 알트2가 조금 더 활용성이 있는 거죠. 그 대신 건축비는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알트3 마지막으로 하는 건 다채로운 형태. 이건 지상 5층이고 주차가 4대. 그러니까 주차가 아까 전에 3대를 하는 이유는 알트2에서 보시면 주차가 3.46대예요. 그러니까 3.5대가 넘어가면 주차를 4대가 돼야 돼요. 주차를 4대 되게 되면 1층이 면적을 들어가서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3.46대까지 만든 거고요. 알트3는 뭐 여긴 다 똑같고요. 1, 2, 3, 4 해서 이제 차량 4대를 진입할 수 있지만 이제 건물이 좀 들어가서 짓는 거죠. 그리고 썬큰은 아까 이쪽에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보다 좀 작게 썬큰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주차 면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썬큰은 이쪽이고 프로그램 뭐 1층, 2, 3층은 아까처럼 이제 조금 넓게 펼쳐져 있고 4, 5층은 1층하고 비슷하게끔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면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1번에 2번에 3번 이런 형태로 건물 짓는 것도 요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알트3 좀 다채로운 형태로 건물을 짓는 거죠. 이거는 설계 개요고요. 총 연면적은 한 144평 정도. 여기서 지하 같은 경우는 안 쓰는 면적은 창고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뭐 여기도 창고로 만들었고 지하층 면적은 31.7평. 그러니까 이런 창고 같은 거 다 만든 거 다 플러스해서 이제 쓰는 면적은 31.7평 정도 되고요. 가장 넓죠. 그리고 보시면 주차가 3.55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차를 4대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 면적을 팔 수 있을 만큼 다 판 거죠. 공간을 다 만든 거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주차를 1대, 2대, 3대, 이쪽 4대. 그리고 지상 1층 부출입구는 이쪽에 만들고요. 주출입구는 이쪽.
그래서 주차를 대고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화장실은 이쪽에 있고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쪽에 성큰 공간을 만들고요. 1층 같은 경우는 22.9평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주차 한 대를 더 대는 것 때문에 면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R2, 1, 2보다는 1층 면적이 많이 줄어든 형태고요. 그리고 2층, 3층 같은 경우는 27.3평 창고 여기 만들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4층, 5층 부분은 이쪽 4층 부분은 테라스 면적으로 해서 17.4평을 쓸 수 있지만 테라스 면적으로 좀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층은 딱 17.4평이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보시면 R2, 1, R2, 2, R2, 3 해서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용적률은 다 200% 찾아먹는 거고요. 그 연면적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R2, 3가 그래도 연면적이 가장 넓게 나오다 보니까 144평까지 나오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임대를 받았을 때 임차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 이제 단점으로는 지하층 썬큰이 조금 작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썬큰 없는 거 있는 거 차이가 많다 보니까 조금 하더라도 썬큰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쾌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R2, 3 이거는 1차 디자인이었고요. R2, 3가 그 1층 면적이 작고 위에가 넓었던 거죠? 그쵸. 주차 4대 때문에 1층 면적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지하층 면적을 좀 더 넓게 만드는 거죠. 저희가 디자인을 1차 시안을 이렇게 맞추고 여기서 연면적을 좀 더 넓혀서 나중에는 한 150평 정도까지 149.8평까지 저희가 늘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디자인 2, 3, 4까지 저희가 상의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해드리고 결국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디자인한 건 R2, 3로 디자인하고 결국은 149평 약 150평 정도로 저희가 건물을 설계를 한 거죠. 다음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건물을 한 150평 정도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 임차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따라서 제가 저번에 모셨던 박승훈 팀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임대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거는 이제 건물 현장 투어도 해보고 설계는 이런 형태식으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임대 사례는 어떻게 임차를 맞추는지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완공된 후에 임차 맞추고 나서 팔 금액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최근에 매매 사례도 비교를 해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임차 맞추고 이렇게 팔렸을 때 얼마 정도 주고 팔 수 있는지 주변 매매 사례와 같이 한번 또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진짜 내가 건물을 샀다 생각하고 건물을 어떻게 또 지어볼까 또 어떻게 임차를 맞춰볼까 이 임차 맞춘 걸 어떻게 또 팔아볼까 라고 하는 거를 한번 조금 심도 있게 보통 그냥 자료 한 장, 두 장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닌 진짜 실제로 건물 짓고 있는 장소다 보니까 그런 사례로 해서 한번 컨텐츠를 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올해 12월 달 정도에 완공되고 나서 임차를 진짜 맞추고 만약에 나중에 건물주분이 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또 파는 것까지 해서 해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임차도 맞춰보고 건물도 저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 컨텐츠로서 계속 좀 장기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프로젝트는 그러면 약간 이걸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리 만족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은 신축을 하다 보면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속된 말로 5년 늙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는지, 어떻게 신축 임차를 맞춰지는지, 또 이거를 만약에 안 판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팔렸습니다라고 하면 내 건물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팔더라도 내가 잘 샀구나, 못 샀구나 생각 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